미나리와 주간 야구가 없는 허전함, 이제부터 한 주간 야구가 함께합니다. 이번 주 리뷰부터 그리고 다음 주 프리뷰까지 월요일에 함께하시죠. 네, 오늘 이순철 해설위원, 이준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오프닝하는데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 혼자서 이쁘게 나오려고. 우리는 뭐냐고 그러는 거지. 아니 위원님 미나리 계속 하셨잖아요. 저랑 오늘 이렇게 처음 하시는. 미나리 누가 하고 있는데? 네? 아 미나리가 없어졌어요. 아니 이제부터. 누가 하고 있는데 미나리를? 네? 선배랑. 선배 누구? 선배 누구? 김민아 아나운서랑 같이 하셨잖아요. 김민아 아나운서가 있었어? 저는 가서 행복해라 이야기 안 할래요.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래요. 다 진달래하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빨리 잊으신다고요? 아 당연히 잊을 사람 빨리 잊어야지. 그럼 뭐 미련을 갖고 그래. 배웠죠? 자 어떻습니까 이준혁 캐스터? 아 저는 오늘 최고의 진행자 진달래 진짜 남 딸 이제 이름까지 틀리고 난리가 와 아니다. 내가 선배인데 이름까지 틀리고 이런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아무튼 최고의 진행자, 최고의 해설위원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 주간 야구 이야기를 계속 하고 또 다음 주 이야기까지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번 주는 좀 장마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취소된 경기들이 있었는데 먼저 한 주간 경기들이 어땠는지 팀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SSG는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슬립을 하면서 1위 자리를 사수했고요. 키움이 이번 주 내내 승리를 거두면서 강력한 뒷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는 박용택 은퇴식에서 승리를 선물하기도 했죠. KT는 박병호 선수가 정말 무서운 홈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7연패를 당하면서 5경기 연속 한 점 차 승부, 좀 아쉬운 승부 내용을 보여줬고요. 삼성에서는 15경기 연속 안타, 김현준 선수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롯데 한동희 선수가 2자릿수 홈런, 그리고 두산에서는 김대환 선수가 드디어 데뷔 첫 안타, NC에서는 박준용 선수가 복귀 후 연승을 이끄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하나는 참 외국인 투수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장민재 선수가 선발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LG가 6월 한 달 동안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은 불펜들이 정말 힘을 내면서 역전승 2위를 기록했는데 일단 LG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LG가 지금 무서운 상승세인데 네. 정말 타격감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호준 타이코치가 오고 난 이후에 LG 타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신인 선수들이 네. 많이 지금 그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전혀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그러니까 뎁스가 상당히 두꺼워져가지고 흔들림 없이 지금 올 시즌을 하면서 부상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나가면 또 외국인 타자들이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타격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뭔가 분위기가 타이코치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타격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LG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문보경 선수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는 지금 어떤 특정 선수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타격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라인업이 있으면 어느 한쪽 중심에서 그걸 해결한다면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중심에서 해결도 하는데 그 경기가 있고 또 하이 타선에서 해결하는 경기가 있고 또 테이블 세트에서 해결하는 경기가 있고 이렇게 상하 구분 없이 골고루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최대 장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박용택 해설위원의 은퇴식도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선수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또 승리를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 하루에 한 사람씩 은퇴 시키죠. 그럼 된 거 아닌가? 은퇴를 하는 선수가 나오면 똘똘 뭉친다고 한다면 맞아요. 날마다 한 선수씩 은퇴를 시키면 되지. 은퇴는 또 번복하면 되니까. 그러고 은퇴를 했다가 그렇지. 다시 돌아오고 준혁. 그렇지. 역시 나 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 그렇죠. 잘했어. 그렇지. 번복을 하면 되지. 이렇게 번복을 하면 되지. 제 역할을 기가 지금 막힌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 역할을 지금 이렇게 알았어요. 빠지라고 그래. 아니 첫 마디가 다 선수를 임팩트 은퇴시키자. 있었어. 임팩트 있었어. 아니 박용택은 은퇴를 이미 했고 준혁 캐스터 이야기는 네. 한 선수 은퇴시키고 그다음 다시 복귀시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날 딱 뭉칠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그렇죠. 아, 이 얘기를 맞지? 내 말 맞지? 다 은퇴시키면 뭐 게임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선배니까 내가 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아 좋습니다. LG
타선이 뭐가 좋아요? 좋아요. 제 해결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LG 타선이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월에 정말 타격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승률 1위를 지켰는데 키움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키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LG가 외국인 타자가 이제 합류를 해서 라인업에 딱 들어와서 타 팀의 외국인 타자처럼 좋은 성적 뭐 피렐라나 이런 선수들처럼 활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SSG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네. 좀 이따 SSG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SSG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불펜 투수들이 너무 지금 약해가지고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한 경기 반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 키움보다는. 그런데 키움은 지금 불펜이 상당히 우리가 시즌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불안하게 생각해요. 조상우도 빠지고 다음은 빠져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뭐 이영준 선수도 그렇고 김재웅 선수도 그렇고 또 신의 한 수는 문성현 선수와 이승우 선수를 뒤쪽으로 세이브로 빼내면서 그 더블 스토퍼를 쓰면서 지금 성적이 뒷문도 좀 탄탄해지고 또 빠른 야구를 하고 젊은 선수들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키움과 LG는 안정세에 들어가 있는데 SSG는 조금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LG는 아마 외국인 타자가 들어오면 훨씬 더 강력한 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잘 때린다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외국인 타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KBO 리그 투수들에게 스트라이크 전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내야지 시간. 쳐야죠. 그잖아요.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쳐야겠네요. 외국인 타자가 잘 치면 SSG를 위협할 수 있다. 보기만 하면 LG 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요. 보기만 하고 들어가고 삼중이지 그럼 보기만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LG가 왜 지금 6월 한 달 동안 왜 잘했는지를 살펴봤으면 사실 LG는요. 그 타선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선수들인데 이제 투수 쪽에서 지금 플러코와 켈리 선수 외에 오늘 뭐 임창규 선수 완승 투수가 됐는데 3, 4, 5 선발이 어쨌든 탄탄해져야 되는데 우승을 하려면 목표는 우승 아니에요 LG가? 그렇죠. 그 시즌 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3, 4, 5 선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 해결이 돼야 돼요. 타선은 크게 걱정하는 팀이 아니에요 지금 LG는. 오늘 박용택 선수 은퇴식이 있었잖아요. 임창규 선수가 너무 잘 던졌거든요. 힘문학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비위원장 힘은택 써갖고 투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용택 위원 타사지만 뭐 은퇴식 했는데 뭐 덕담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박용택 선수 입단을 할 때 타격 코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용택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박용택 선수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선수들이 오면 스윙을 바꾼단 말이에요. 프로에 들어오면. 근데 박용택 선수에게 해준 말이 은퇴할 때까지 스윙을 바꾸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바꾸더라고요. 바꿨는데 스윙 궤적은 안 바꿨어요. 그냥 스트라이드 하는 거라든지 뭐 토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네그킥을 한다든지 이런 그 자세는 이제 바꾸고 나머지 스윙 궤적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안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들어올 때부터 부드러운 스윙을 했고 아주 유연한 스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막 또 다른 지도자들 만나면 그 스윙을 바꾸려고 하면 오늘날의 박용택 선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윙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통 타격 잘하는 선수들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타격 폼에. 근데 이제 타격이 안 되는 선수도 물론 안 되니까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이해할 때 초반을 뭐 한 5년 친다, 3년 친다 그러면 전면 교정을 해서 해야죠. 한번 도전해봐야죠. 다른 타격 폼으로. 그런데 박용택 선수는 워낙 좋은 타격폼을 가지고 있고 잘 때리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거죠. 그거 생각나는데 결국은 글쎄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제가 볼 때는 다리만 바꿨는데 상체는 안 바꿨는데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KBO 리그에서 최다 안타 기록도 만들어냈고 정말 레전드로 은퇴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를 하면 야구 선수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뭐 최다 안타도 만들어내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얻은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또 뭔가 아쉽고 뭔가 이걸 해내야 되는데 못하고 이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빨리 생각나는 게 결국은 우승을 하지 못했다. 맞아요. 이거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럴 거고 자기가 조금 더 아프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겉에서 보기에는 그만한 성적을 어떻게 내요?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자,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정규 시즌 반이 좀 지나갔는데 반등을 해야 되는 팀들이 있고 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팀들이 있는데 7월 동안 좀 잘할 것 같은 팀 그리고 이 팀은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팀이 옆에 후배한테 물어보세요. 뭔가요? 아니, 빨리 말해. 시간이 없어. 약간 좀 꼰대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꼰대라고? 꼰대라고? 아니 우리 진 선배님. 제가 또 선배이기 때문에 진 선배가. 제가 2014년 입사거든요. 몇 년? 아니 저도 사실 방송 경력을 따지면 14년에 시작하긴 했어요. 아니요, 나 방송은 2012년인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여기가 선배는 2014. 사석에서 커피 마셔 따지고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누가 반등을 하겠는지. 감독님 앞에서 안 돼요. 선배가 질문했잖아. 빨리 대답을 네. 해봐. 일단 7월에 지금 일단은 한화가 그래도 반등의 요소가 가장 눈에 띄잖아요. 외국인 투수 지금 어쨌든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라미레즈 선수 괜찮았고 페냐는 뭐 오늘 이제 한 게임 봤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올 시즌에 한화가 외국인 선수 승리가 딱 한 번밖에 맞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국내 투수로만 해왔던 걸 어쨌든 조금 이제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남지민 선수가 좀 선발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이제 본인의 공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까지 조금 터져주면 한화가 그래도 지금까지 어려웠던 어디까지 반등할 것 같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래도 지금부터 따졌을 때 한 5할 근처의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적 빼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는 하나 팬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전반기 때처럼 그러니까 70몇 개 반환점 도는 이 시점까지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이준혁 캐스터가 원하는 대로 반등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구가 치고받고만 야구가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고 세밀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 투수들이 돌아오면 어느 정도는 전력이 플러스는 되겠지만 야구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디테일함이 떨어지면 뭐 주루플에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생각하는 야구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야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등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상황, 지금 전력으로. 그러니까 이준혁 캐스터가 원하는 대로 반등을 해서 좀 더 프로야구가 흥행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코칭 스태프가 하나를 조금 더 그런 세밀한 야구, 좀 디테일한 야구를 접목을 시켜서 선수들이 경기 흐름을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빌딩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젊은 선수들을 교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세밀한 야구를 가르치고 주입을 시키고 또 경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2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밀한 야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제 지금까지의 하나 1년 반 동안의 그 평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역전패도 많았잖아요. 잘 가고 있다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다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준혁 캐스터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현장에 많이 가 너무 있다. 어려운 거 묻지 마요. 당황하잖아. 그래요? 몰라요? 어떤 팀이 잘할 것 같은지? 물어보세요. 더 가고 갔을 때 네. 또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번 주중 시리즈 때 이제 사직을 다녀왔기 때문에 롯데도 사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어떤 면? 롯데가 일단은 지금 사실 조금 그 물음표들이 많긴 한데 네. 김원중 선수가 사실 마무리로 갔잖아요. 그게 조금 어쨌든 불펜이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시 카드가 아닐까.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조금 잘해주고 그럼 최준용 선수도 앞에서 조금 더 편하게 던질 수 있고 뭐 기존의 뭐 구승민이나 김유영이나 김도규나 뭐 이런 불펜진은 지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뭐 선발진에서도 이인복 선수도 올라왔고 스파크맨도 우리 이순철 위원님의 조언을 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깊숙이 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이준혁 캐스터의 말을 받아서 롯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이야기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롯데가 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더가웃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이렇게 취재를 하면은 그 뭐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느껴지죠. 선수들의 자신감, 요즘에 맞아요. 어떤 그 페이스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롯데가
요즘 그래도 선수들이 야구를 좀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동희 선수도 잘하니까. 한동희 선수도 저는 롯데를 보면서 투수 쪽은 10개 구단의 투수 쪽은 10개 구단의 어느 구단에 대해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롯데가 가장 지금 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포수하고 수비예요. 간단한 예로 오늘 경기만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저기 SS는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자, 상대가 4번 타자가 나왔어요. 1대1이야. 주자가 투아웃에 2, 3루가 있어.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뒤에는 좌타자지만 2할 4푼대 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볼 투 스트라이크였어. 그럼 야구 카운트는 12개로 만들어져 있지만 볼 4개를 던져야 볼넷을 나가는 거예요. 네. 3개가 돼야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럼 원볼 투 스트라이크면 아직 볼넷을 내려면 3개가 남았네. 그러면 1루가 비어있으니까 그 볼 3개를 볼넷을 내줄 각오를 하고 계속해서 그 타자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볼배합을 가져가는. 야구는 피칭과 볼배합이 전부예요. 그게 시작이니까.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볼 투 스트라이크인데 2, 3루 1루가 비어있는데 몸쪽에 투구, 그것도 4번 타자한테 몸쪽에 원볼에서 담장 중앙에 맞춰서 3대1로 경기를 뒤집어지는 경기를 그런 볼 배합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야구해가지고는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야구예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투수들을 가져놔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볼 카운트가 12개로 돼 있는데 투수들한테 유리한 카운트, 타자들한테 유리한 카운트, 대등한 카운트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런데 그러면 그 투수한테 유리한 카운트일 때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볼배합을 가져갈 것인가, 타자한테 유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던지고 받고, 이거는 송구가 아니에요. 송구는 그냥 정확하게 빠르게 던지면 그 마주 그냥 하면 되고, 투구는 상황에 맞게 타자에 맞게 요소에 볼배합을 가져가야 되는 거. 그게 투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데는 지금 포수가 우선 경기 경험이 없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가 치고 못 올라가고 그 좋은 투수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비 안 돼요. 이학주, 그래서 누구죠? 그 작년에 유격수 받던 이름 마차도 선수 내보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격수를 봐줄 선수도 없어. 한동희 선수 타격은 해요. 근데 수비가 너무 적어진 거예요. 너무 이게 몸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이학주 선수 아예 없죠. 2루 안철수 선수 수비범위 좁아졌죠. 누구 하나 내야수에서 수비를 제대로 해주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는 성적을 내려면 이 좋은 투수들을 살려내려면 포수와 수비를 빨리 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롯데는 지금 투수는 쉽게 보면 아무한테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포수 수비가 빨리 해결이 돼야 이게 성적이 좋아지지, 안 그러면 절대 성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7월에 잘할 것 같은 팀을 이준혁 캐스터가 롯데를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화가 나? 나 이런 거 이야기했다고. 나 진짜로. 내가 좀 톤이 높았을 뿐이 내가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까칠하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화가 난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이 진실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한 주간 야구 이번 주 리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다음 주 주중 시리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